네, 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의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오늘은 이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서버와의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버와의 4단계의 사용 방법입니다. 일단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4단계를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프리유즈 체크, 사용 전 확인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펜션 서킷을 연결해서 제대로 사용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드를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파라미터, 즉 변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사용 준비가 다 끝이 난 거고요. 벤틸레이션을 하는 도중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트러블 슈팅,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이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유즈 체크 사용 전 확인입니다. 사용 전 확인은 이제 벤틸레이터를 켜게 되면은 사용 전 확인 할 거라는 팝업 창이 뜨면서 이런 몇 가지죠? 한 12가지 정도의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프레셔 트랜스 테스트, 프레셔랑 플로우, 오투셀 이 3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력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플로우 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 오투셀이 제대로 리딩이 되는지, 모니터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또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가 그 약간은 부가적이라고 이해하면 더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 카세트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호기 카세트가 제대로 소독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혹시 리키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튜브, 회색의 테스트 튜브가 흡기 쪽 포트와 호기 쪽 포트에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월 에어와 월 O2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 3가지를 제대로 연결했다면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텐데요.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리키지가 있거나 이 프레셔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특히 이 호기 카세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기 카세트를 필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필터 없이 사용할 경우에 이게 이제 환자의 이제 서킷을 지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호기 카세트를 통해서 룸에어로 볼륨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크리션이냐 네블레아즈 약물 등등으로 이쪽이 데미지를 받아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호기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 약물이나 시크레션이 끼게 되면은 리키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 테스트나 리키지 테스트나 그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3가지 부분을 잘 연결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프리유즈 체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동영상을 봐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주시고요. 어쨌든 여기 사용자 조치 방법이 결국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AS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미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유즈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리유즈 체크를 할 때 월 O2와 월 에어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설정된 FiO2가 이쪽에서 만들어지겠고요. 만들어진 FiO2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O2셀입니다. 실물 사진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O2셀을 통해서 설정된 FiO2가 잘 들어가는지 환자에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설정된 FiO2가 잘 들어가지 않거나 이제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50% 이상, 60% 이상의 고농도 산소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들어갈 경우에 환자에게 데미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O2량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혹시 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프리유즈 체크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사실 바꿔줄 수 있는데 그 스테이터스에서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터스에서 죄송합니다. 이 스테이터스에서 그 오투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얼마나 사용했는지, 몇 프로가 남았는지. 보통 오투셀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어쨌든 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처럼 수명이 있는데 좀 쭉쭉쭉쭉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30%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30% 정도 혹시 그 아래로 떨어지면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 메뉴에서 여기 메뉴를 누르시면요. 메뉴에 바이오매드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되고 여기 바이오매드가 있는데요. 바이오매드를 클릭한 다음에 오투셀 어댑테이션이란 기능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더블 체킹되는 이 O2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겠고요. 그렇게 해도 사용이 어려우시면 오투셀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오투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리즈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연속으로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하게 되겠고요.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할 때 실제로 사용할 이렇게 페이션 서킷을 연결을 다 해주시고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흡기 쪽 환자에게 들어가는 곳은 산소가 많은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소가 많은 것은 이 파란색으로 회사마다 이 서킷 회사마다 조금씩 농도는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하늘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환자에게 들어간 흡기 쪽 라인으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이쪽에는 이제 인스프라고 적혀 있어요. 인스프라고 적혀 있고요. 이쪽에는 익스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스프가 인스프레이션이고요. 호기가 이제 엑스프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가지고 인스프레이션 쪽에 흡기 서킷을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챔버를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기용 서킷은 이쪽으로 바로 호기 카세터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지만 여기 필터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선 케이블과 온도 측정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온도 측정 케이블은 이쪽에서 밑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인스피레이션 서킷에 이 프락시멀 디스털 쪽 그리고 프락시멀 쪽 이렇게 두 군데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온도 측정 케이블은 이 서킷 안으로 직접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삼침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온도 측정 케이블을 잘 이제 소독 티슈로 닦아주시고 삽입을 해주셔야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리키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NICU에서 사용한다, 인펀트에게 사용한다 하시면은 사실 이 가습기에 이 물까지 다 채운 다음에 이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해야지 이 서킷의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NICU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션 서킷 테스트 할 때 모든 액세서리가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터를 사용할 거면 필터를 해주시겠고요. 특히 NICU에서 Y 센서를 사용한 다음에 이 앞에 Y 센서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연결한 다음에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여기 MR850이라는 휴미디파이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MR850 보고 계신데 전원을 켜면 일단 인베이시 모드로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넌 인베이시 모드 NIV 마스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넌 인베이시 모드로 설정을 하고 이용해 주셔야 이 온도가 설정이 되겠고요. 37도가 이제 인베이시브 모드에서 사용되는 거고, 넌 인베이시브로 변경하게 되면 31도 정도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에 나가는 부분에서는 37도로 나가게 되고요. 이쪽에 앞단에서 환자 앞까지 갔을 때는 약 39도에서 40도까지 약간 2, 3도 정도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 이유는 열선이 이제 열선이 여기 Y피스, 여기가 Y피스인데요. Y피스 앞 여기까지만 열선이 있고 이 이후부터 자바라, 클로즈 석션 그리고 에어웨이 쪽에는 열선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식게 되거든요. 온도가 식게 되면서 액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클로즈 석션 아래에 자바르 쪽이 물이 많이 차는 이유가 열선이 없어서 온도가 이 휴미디파이어에 있는 가습된 이 물이 이 기체가 온도가 녹으면서 액화 현상이 발생해서 물이 차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쪽에 온도를 좀 높여주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식을 경우에 물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클로즈 석션 앞부분에도 물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물이 서킷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이 생겼을 때에 확인하는 방법은 이 그림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떨림 없이 이렇게 프레셔 웨이브와 플로우 웨이브가 나오고 있는데 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떨림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물은 조금 더 떨림이 크고요. 시크리션 같은 경우는 아주 잘게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시크리션이나 워터를 서킷에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알람을 끈 방법은 이게 있고, 또 알람이 이제 울릴 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람이 울리는데 소리만 나지 어떤 알람인지 어떤 텍스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던 이 열선 케이블이나 온도 측정 케이블이 잘 끼워져 있는지, 혹시 이쪽에 빠진 곳은 없는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휴미디파이어가 제대로 켜져 있는지, 작동이 제대로 하는지 등등 거의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불빛이 켜져 있는 곳을 잘 연결해 주시고, 휴미디파이어와 이제 온도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뮤트 버튼이 있는데요. 뮤트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요 온도 버튼이 깜빡이면서 37도, 39도 이런 식으로 두 번 표시가 됩니다. 두 번 표시가 되면서요. 첫 번째 깜빡일 때는 여기 한번 불이 들어오고, 두 번째 깜빡일 때 여기 한번 불이 들어오는데요. 그게 이제 각각의 이쪽과 이쪽에 온도 측정 케이블을 통해서 온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서킷 연결할 때 제가 필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필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필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요 2번만 있는 굉장히 얇은, 이제 요렇게 된 아주 얇은 필터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 서브 디오하드라는 필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2번과 1번 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2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2번 일렉트로시티 필터라고 해가지고 네뷸라이저 약물을 이제 굉장히 잘 필터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정전기 효과를 이용합니다. 정전기를 통해서 이쪽에서 필터링해서 헤파 필터 쪽에 약물이 흡착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파 필터, 이렇게 짜글짜글한 부분에는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를 걸러줄 수 있는데요. 그런 기능까지 99.9999%까지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요 서버 디오하드 같은 경우에는 권장 기간이 이틀입니다. 48시간인데요. 48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갈아야 되느냐? 가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고, 하지만 그대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사용하실 경우엔 이쪽에 어떤 네뷸라이저 약물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이쪽에 필터링이 돼가지고 저항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값에서 저항값이 높아지고 또 환자가 숨쉬기가 어려워진다면은 이 필터 교체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제대로 쓰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제대로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멤브레인입니다. 호기 때 이 밸브를 열어주고 막아주고 하는 멤브레인인데, 그 멤브레인 쪽에 시크리션이랑, 지금 잘은 안 보이지만 시크리션 네뷸라이저 약물이 굳어가지고 이제 막아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리키지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이제 오른쪽 사진에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필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내부가 오염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소독제나 세척기, 그리고 오토클레이브는 가능은 하지만 이 내부에 이 호기 카세트 내부에 그런 초음파 센서 등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토클레이브는 권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오토클레이브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토클레이브는 고압증기 멸균하는 방식이잖아요. 고압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센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권장해드리진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은 사실 프리즈 체크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소독을 주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카세트를 이제 교체해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버에 구매하실 때 이 카세트를 2개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내렸을 때는 새로운 카세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킷은 보통 1주에서 2주에 갈고 계시잖아요. 이 카세트도 환자 서킷의 어떤 연장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터를 안 썼을 경우에 사실 환자가 바뀔 때마다 이 소독을 내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럴 이제 상황이 안 되면 병원의 프로세스대로 소독을 내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atient circuit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do you wish to compensate for compressible volume이라고 팝업창이 뜹니다. 이 compensate가 보상인데요. 볼륨을 보상할 거냐는 얘기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킷 내 볼륨을 제외하고 실제 환자의 타이달 볼륨만 측정하는 기능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아무래도 이 실제로 사용하는 이 서킷은 굉장히 길고 늘어날 수 있는 재질이다 보니까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했을 때 압력당 2.6 정도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1 압력 1 줬을 때 2.6의 볼륨은 환자한테 들어가지 않고 이제 이쪽에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압력이 10이다. 그러면 약 26 정도의 볼륨 26 정도가 되겠고요. 뭐 20이다 그러면은 뭐 50이 넘는 볼륨이 이제 이쪽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일반 성인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지만 인펀트나 ARDS처럼 이제 폐가 CF 환자에게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실제 환자가 사용할 서킷을 걸고 해주시겠고요. 그다음에 보상 기능을 사용하셔가지고 실제 타이달 볼륨을 계산해주는 이 보상 기능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보상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주황색 테두리가 표시가 됩니다. 주황색 테두리가 이제 보상을 하는 거고요.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 주황색 테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테스트 튜브를 그대로 꽂아주시고 페이션 서킷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에도 테스트는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타이달 볼륨을 주었을 때 좀 높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타이달 볼륨이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짧고 거의 늘어나지 않는 재질이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가 낮습니다. 컴플라이언스가 낮다는 말은 이쪽에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볼륨이 적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요 테스트 튜브로 테스트를 마친 다음에 실제로는 이런 실제 사용할 서킷을 걸게 되면은 이 수치가 안 맞아지는 거죠. 이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 자체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튜브를 통해서 프리즈 체크를 한 다음에 페이션 서킷 테스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실제 사용할 서킷을 걸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상 기능을 사용하셔가지고 실제 들어가는 타이달 볼륨 계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버 I도 마찬가지로 Y 센서가 있습니다. Y 센서가 있지만 Y 센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보상 기능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Y 센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Y 센서 가격도 비싼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약합니다. 이제 스큐레이션이나 네뷸라이저 약물이 그쪽을 침범하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떤 운용비가 많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보상 기능을 제대로만 사용하면 따로 드는 비용 없이 거의 정확히 이 볼륨 값을 측정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사용해 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프리즈 체크를 하고 페이션 서킷을 연결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모드와 파라미터 세팅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고 계시면요, 서브 I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 pressure, flow, volume, 압력, 흐름, 용적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웨이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환자에게 압력을 주게 되면 이렇게 압력이 오르게 되겠고요. 환자에게 흡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압력을 빼게 되면 압력을 빼면서 플로우가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호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유지가 되겠고요. 다음 또 환자가 이번에는 환자가 보시면 트리거를 했네요. 음압으로 당겼고 여기도 플로우가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링이 생겼기 때문에 환자에게 서포트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압력이 들어가면서 흡기가 시작되겠고요. 그리고 압력이 빠지면서 호기로 이어지는 이런 사이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지금 거의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대1 정도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대3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웨이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고요. 그에 따라서 프레셔랑 플로우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볼륨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주황색이 없는 게 보상이 안 되는, 컴pen세이션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 테두리가 없습니다. 보상 기능이 실행되지 않고 있고요. 별로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케지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리케지가 있습니다. 들어간 거는 이제 이만큼인데요. 이제 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0까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들어간 건 이만큼인데 나오는 건 요만큼. 다시 들어간 거는 이만큼인데 나오는 건 요만큼입니다. 지금 요만큼이 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들어간 건 이만큼인데 나오는 건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고 그만큼의 리키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리키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좀 많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커프 프레셔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키지가 많을 때 트리거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이제 웨이브 폼이라고 하면은 이 오른쪽에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피크 프레셔가 나와 있고요. 피크 프레셔가 이제 23이라는 건데, 어퍼 리밋이 40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잘못됐는데, 요게 40이겠죠? 요게 40이면 어퍼 리밋이 여기가 40입니다. 이런 식으로 4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만약에 살짝 파이팅이 있어가지고 압력 상승이 있다 그러면은 요만큼의 압력 상승이 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빼주면서 그만큼의 압력을 빼주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고요. 만약에 재채기를 하거나 파이팅이 심해져가지고 이 어퍼 프레셔를 이렇게 넘게 된다. 그럼 순간적으로 압력을 빼줘버립니다. 여기서 압력과 플로우를 다 빼줘버려서 환자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폐 보호 기능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MI는 mean airway pressure입니다. 이제 기도에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압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요 숫자고요. 이제 핍은 이쪽 설정된 핍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핍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RR은 이제 16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세팅된 RR이 10회인데 모니터링된 RR이 16이기 때문에 6번은 셀프 트리거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부분이 현재 강제 호흡을 설정한 거고요. 모니터링 되는 것은 환자의 셀프 합쳐서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정된 FiO2는 21인데 O2셀 센서에서 확인하는 FiO2가 여기서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모드에서는 I 레이쇼로 표시가 되는데 자발 호흡이 시작되면은 I 레이쇼가 없어지고 환자가 스스로 이 총 호흡분의 흡기 시간, TI가 인스피레이션 타임이라 흡기 시간이고요. TOT는 토탈 브리팅 타임입니다. 토탈 호흡분의 흡기 시간으로 해서 흡기 시간이 총 몇 프로 정도인가. 그래서 지금 이쪽 구간만 봤을 때는 거의 1대1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0.5면 거의 토탈 호흡 시간 1이라고 봤을 때 흡기 시간이 0.49초, 거의 0.5초, 절반 정도의 흡기와 거의 1대1로 호흡이 되고 있다. 그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대2 혹은 그 이상 돼야지 편하게 호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MV는 expiratory minute 볼륨입니다. 호기시 분당 분당 호흡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9리터네요. 3.9리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평균적으로 3.9리터가 나오려면 거의 44리터가 나오려면은 40kg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당한 호흡이라면 40kg 곱하기 100을 하면 4000이 되는데 4000ml 4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만약에 몸무게가 40kg 하면은 거의 뭐 적당한 미니 볼륨이다.
기준을 삼으시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숨을 쉴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고,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VTI는 인스파이러토리 타이달 볼륨이고요. 흡기시 타이달 볼륨, 그리고 E는 호기시 타이달 볼륨입니다. 익스파이러토리 타이달 볼륨. 그래서 처음에 흡기를 할 때 타이달 볼륨, 호기를 할 때 타이달 볼륨인데요. 실제로 환자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호기시 타이달 볼륨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니터링은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어디셔널 밸류가 있는데 한번 총 3가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어디셔널 밸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calculate 밸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메인 화면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여기 중요한 게 start, stop ventilation입니다. 처음에 이제 환기를 시작하고 끄는 요 버튼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전원을 끄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전원을 끄는 것은 모니터 뒤에 있습니다. 근데 끄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계속해서 있다면 상주 있고 또 뭐 내일이나 계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원을 아예 끄지 마시고요. 스탑을 통해서 잠깐 중지해 놓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드랑 파라미터를 변경하실 수 있는 키인데요. 이 키를 아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은 PRVC에 대해서 지금 PRVC 모드잖아요. 이 현재 모드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파라미터 수치값을 설정하는 설정 창이 나오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서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드가 나옵니다. 거기서 모드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가장 주요한 네 가지 모드에 대해서는 모드는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 모드를 다이렉트 액세스 너비라는 손잡이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네 가지 키가 있는데요. 지금은 요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다른 건 거의 잘 쓰실 일이 많이 없으시고요. 또 나머지는, 다음번에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그 인터페이스, 서브와의 인터페이스랑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서 설명해드렸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은 그 동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O2 브레스라는 겁니다. 100%의 O2를 1분간 제공하는 건데요. 순간적으로 SpO2가 떨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로 가보시면 여기 네뷸라이저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러스, 서버와의 상태를 볼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알람 오프입니다. 알람을 끄는 건데요. 2분 동안 알람이 꺼집니다. 그리고 알람 꺼지면 이쪽에 알람은 표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알람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통해서 알람의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 트렌드, 최대 24시간까지 어떤 식으로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화면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 퀵 액세스를 누르시면요, 여러가지 또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건 석션 서포트와 루프입니다. 루프 그래프를 통해서 컴플라이언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석션 서포트는 오픈 석션 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스푸턴 컬처 할 때 서킷을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석션 서포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혹시 더 궁금하시면은 그 사용 방법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pen세이션 아까 설명드렸고요. 아까 오티스 애드테이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인 로테이트 다이얼이 있습니다. 다이얼은 돌리는 키고요. 이 메뉴에서 수치를 변경할 때 수치를 클릭한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려서 수치를 작게 하고 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버튼을 꼭 눌러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다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좀 모자르다 하면 조금 더 설명이 된 사용 방법 동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드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서버 I만 사용하면 모두가 굉장히 직관적이긴 한데 여러가지 인공호흡기가 있고 그 회사별로 모드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드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모드와 서포트 모드인데요. 이것을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은 RR입니다.
RR을 서버가 결정하면 이제 컨트롤 모드로 가는 거고요. 환자가 결정하면은 서포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자발호흡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서포트로 가주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환자의 자발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환자가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 있다면은 가능한 이제 진정을 시킨 다음에 컨트롤 모드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결정했다면은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프레셔와 볼륨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셔와 볼륨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제가 요 키를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를 누르면은 이 서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드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모드를 눌러봤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네요. 자, 먼저 이렇게 볼륨, 프레셔, PRVC 컨트롤 모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프레셔 서포트랑 볼륨 서포트 모드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SINV랑 다른 기타 컨비네이션 모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혹시 오토 모드를 사용하신 병원이라면 이쪽 오토 모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NIV는 처음 화면에서 인베이시브냐, 넌 인베이시브냐를 설정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프레셔랑 볼륨의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그 비교를 앞서서 잠깐 이 히스토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인공호흡기가 사용되면서 70년대까지는 볼륨 컨트롤 위주로 이제 사용했습니다. 70년대까지. 그리고 여기 80년대 보시면 80년대부터는 이제 프레셔 컨트롤이랑 프레셔 서포트 모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프레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 이유가 이 Lung Protective Ventilation 때문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볼륨을 볼륨 일정하게 주는 볼륨 컨트롤이 가장 중요했기, 볼륨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볼륨 컨트롤 위주로만 사용했고, 그럼에 따라서 환자의 폐에 블로 트라우마나 베로 트라우마를 입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레셔 모드로 바꿔서 환자의 폐를 보호하기 시작한 게 이제 10년 뒤인 80년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 또 이제 이 마이크로칩에 탑재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생겨납니다. 기존에는 이제 프레셔 트리거만 되던 게 플로우 트리거가 생겼고요. PRVC, 볼륨 서포트, SINV 등등이 생기면서 조금 더 약간 장점들이 합쳐진 이런 컨비네이션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쭉쭉쭉쭉 이제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왼쪽이 볼륨 컨트롤이고요. 오른쪽이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자, 볼륨 컨트롤 한번 볼게요. 볼륨 컨트롤 보시면, 일단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 가운데 이 그림. 플로우 웨이브폼인데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는 웨이브가 이어지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일직선, 다시 뚝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컨스턴트 플로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컨스턴트 플로우는요, 일정한 속도로 플로우를 주는 방식이고요. 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면 이 볼륨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볼륨이 나오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예전부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프레셔의 웨이브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주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 압력은 에어웨이에 걸리는 압력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피크 프레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즈 타임을 통해서 약간 플라토 구간을 설정하는데요. 이 플라토 구간에서 걸리는 게 실제 폐포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플라토 프레셔라고 표시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 피크 프레셔와 이 플라토 프레셔가 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생긴 모양이 상어 지느러미 모양처럼 생긴 게 이게 이제 볼륨 컨트롤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프레셔 컨트롤의 모습입니다. 프레셔 컨트롤인데 똑같이 거의 여기 보시면은 500의 타이다 볼륨을 주는데 피크 프레셔가 약 8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타이다 볼륨을 적게 줄수록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만 어쨌든 피크 프레셔가 8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8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비슷한 타이다 볼륨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인 거죠.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은 이 플로우 방식에서 있습니다. 일단은 이 프레셔를 아주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피크 프레셔를 이렇게 고정해주기 위해서 기존의 이런 컨스턴트 플로우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셀러레이팅, 아주 빠르게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이런 디셀러레이팅 플로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요
컨스턴트 플로우와 비교해서는 풍선을 부신다고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풍선을 아주 빠르게 불어줌으로써, 패라는 풍선을 아주 빠르게 불어줌으로써 여기 기도에 걸리는 이 저항을 이만큼을 줄여주었습니다. 그 속도로 이제 극복을 한 거고요. 그 속도로 그런 저항을 극복했기 때문에 일률적인 프레셔로 거의 동일한 타이다 볼륨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레셔 컨트롤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웨이브폼 봤을 때 서로 두 개의 다른 웨이브폼을 봤을 때 이게 볼륨이냐 컨트롤이냐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볼륨 컨트롤은 타이다 볼륨을 보장하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을 내기 위해서 환자 런 컴플라이언스에 따라서 이 피크 프레셔가 예, 볼륨 컨트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달 볼륨에 따라서 피크 프레셔가 변하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를 잘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건 PRV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이달 볼륨을 세팅하는 것들은 다 피크 프레셔를 제대로 모니터링 해줘야 되고, 이 프레셔 컨트롤 같이 프레셔를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 프레셔를 설정하는 부분들은 페이 컴플라이언스에 따라서 타이다 볼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을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볼륨과 컨트롤 그리고 다양한 모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볼륨 컨트롤인데요. 이 볼륨 컨트롤 세팅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장 왼쪽 끝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4가지 수치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4가지 수치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이제 억셉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다이렉트 액세스 너브를 통해서 이 손잡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손잡이를 통해서 수치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이달 볼륨과 respiratory rate이 있고요. PB랑 FiO2를 설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세팅 값이 있는데요. 그 세팅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컨스턴트 플로우가 됨에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압력이 좀 높아지고요. 그래서 피크 프레셔가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이 플라토 구간이 설정된 플라토 구간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흡기가 끝나면 호기가 진행되는데 현재 I 레이쇼가 1대2이기 때문에 여기 1대2 이런 식으로 흡기와 호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T포즈라는 게 이제 플라토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 플라토 구간이 10%, 총 호흡 패턴 중에서 10%를 플라토, 이 평평한 구간으로 설정해 가지고요. 가스 익스체인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은 그 기울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기울기를 좀 더 기울여 가지고 환자가 편하게 숨을 쉬게 해준다, 그런 건데 볼륨 컨트롤에서는 크게 이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컨트롤 모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 방식은 좀 더 설명드릴 건데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로우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플로우 어댑테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디셀러레이팅을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설정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TI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인스피레이션 타임, 흡기 시간이 몇 초인지 이 비율로 설정하면 흡기 시간이 몇 초인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TI를 설정해야 된다면 이 I 레이쇼를 통해서 이 TI 자동 계산되는 TI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다 볼륨을 했을 때 RR을 곱해주면은 미니 볼륨, 이 정도의 미니 볼륨이 나온다는 거고요. 플로우는 자동적으로 이 플로우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좀 상세한 설명을 볼 텐데요. 플로우 어댑테이션이에요. 플로우 어댑테이션은 기본 디폴트로 이제 요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자, 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환자의 디맨드가 없으면, 환자의 흡기 요구가 없으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모양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흡기 도중에, 자, 흡기 도중입니다. 흡기 도중에 환자가 요만큼의 플로우, 이만큼의 네거티브 음압을 발생시켜 가지고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원하는 만큼 조금 더 플로우를 주는 방식이 플로우 어댑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공호흡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가 타이다 볼륨이 300이잖아요. 300을 이제 호흡 이 구간 동안 300이라는 볼륨을 주고 빼게 되는데 환자는 500이라는 이제 타이다 볼륨을 원하게 됐을 때 한숨을 쉬고 싶을 때 이만큼만의 이제 부족한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답답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에어 스타베이션입니다. 에어 스타베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가 원하는 만큼 더 넣어주는 게 이 플로우 어댑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걸 보시면 환자가 원하여도 더 넣어주지 않는 without flow adaptation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without flow adaptation이라는 기능은 무조건 설정된 타이달 볼륨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추세인 로우 타이달 볼륨을 주고자 할 때 환자가 더 당기더라도 폐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타이달 볼륨으로 또 높은 RR을 통해서 폐를 보호하고자 할 때 이 모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셀러레이팅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거의 이제 ARDS나 굉장히 이제 폐가 스티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제 주로 이 디폴트 값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병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시기 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디셀러레이팅 플로우인데요. 보시면 이제 볼륨 컨트롤이 이렇게 컨스턴트 플로우라고 했는데 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는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볼륨 컨트롤을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인 디셀러레이팅 이 플로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꿀 때 사용하시는 게 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고요.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T포즈가 0으로 되면서 여기 T포즈 구간이 있었는데 T포즈 구간이 여기 없어지면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웨이브 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낮은 압력에서 타이달 볼륨을 보장해 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굳이 이렇게 쓸 거면은 PIVC 모드가 더 좋기 때문에 주로 PIVC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IVC 모드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고요. 어쨌든 PIVC는 그런데 예전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PIVC가 모드가 없을 때 볼륨 컨트롤을 PIVC처럼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 디셀러레이팅이라는 이 플로우 패턴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T포즈가 있습니다. 자, T포즈를 보겠습니다. T포즈를 보시면 아까 전에 다 설명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총 호흡 시간에 몇 프로의 요 포즈 구간을 줄 건가? 요 포즈 구간 동안은 환자가 이제 가스 익스체인전이 좀 잘 되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을 10으로 두게 되고요. 이 숫자를 높이면 압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디폴트 값 혹은 그 아래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T포즈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인데요. 이 볼륨 컨트롤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잘 사용 안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리거가 있습니다. 트리거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0년도에 이 플로우 트리거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프레셔 트리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프레셔 트리거 방식은 흉강이 내 음압으로 바뀌어야지 그것을 인식하고 서포트 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환자가 조금 더 많은 힘이 듭니다. 다이아프램을 충분히 당겨서 흉강에 음압을 줘야지 서포트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만큼의 네거티브 압력을 만들어야지 서포트를 주는 이 방식에서 90년도에 트리거 플로우 방식이 생기면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 플로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플로우 방식은 이 서킷 안에 서킷은 환자에게 볼륨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공간인데 서킷 안에 바이어스 플로우라고 하는 일정한 플로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플로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5로 설정하면 50%를 환자가 마셨을 때 이제 서포트를 주는 방식이고요. 이제 2일 경우에는 뭐 80%, 약간 좀 숫자가 다르게 돼서 2일 경우에 80%, 3일 경우에 70%, 5일 경우에 50%,
9일 경우에 10%만 마셔도 환자가 이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데 7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로 하면은 10% 마셔도 환자가 잔발호흡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양이기 때문에 살짝 썰깃이 흔들리거나 환자가 이렇게 이리터블해서 이렇게 뒤척거렸을 때 오토 트리거링이 걸릴 수 있고 환자의 파이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토 트리거링이 걸리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보통 디폴트 값은 2이고 2에서 5 정도 사이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프레셔 방식의 트리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리키지가 있을 때 블러드 프레셔 커프가 새는 현상이 계속 발생해서 리키지가 있을 때 또 소화 같은 경우에 커프에 프레셔가 커프가 없잖아요. 그 커프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제 리키지가 발생하는데 그 리키지 때문에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낮게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프레셔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NIV는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리키지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이 프레셔 트리거 방식이고요. -1로 기본 세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너무 많이 이렇게 숫자가 커가지고 환자가 자바로 이제 호흡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포트가 들어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2로 했을 때는 약간의 음압을 만들었을 때 이 색깔 보이시죠? 주황색 표시되면서 프레셔 트리거링이 발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트리거링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플로우의 변화만으로도 아주 쉽게 환자의 노력을 적게 거의 노력이 없어도 플로우의 변화만으로도 이제 서포트를 주기 때문에 환자가 쉽게 호흡할 수 있다. WOB, Work of Breathing이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 다 드렸고요. 네, 프레셔 컨트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가운데 거 보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항상 왼쪽에 있는 숫자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볼륨 컨트롤과 비교해서 타이달 볼륨이 없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프레셔 컨트롤 이 PC above PB라는 프레셔 레벨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달 볼륨 대신에 프레셔 레벨을 설정하면은요, 이 PIP과 더해서 5 플러스 20에서 여기 25가 찍히게 됩니다. 25가 찍히면서 그에 따른 이 타이달 볼륨이 나오는 게 프레셔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디셀러레이팅 구조 설명드렸고요. 프레셔는 일정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렁 보호에 더 이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프레셔는 일정하고 렁은 보호되지만 렁 컴플라이언스에 따라서 특히 시크레이션 샷을 때 타이달 볼륨이 이제 변화하고 떨어져서 이제 일정한 벤틸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하고 케어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I랑 트리거는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을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을 보시면은요, 피크 플로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말을 보면은 이 플로우가 들어갈 때 피크 플로우까지 가장 높은 단계까지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시간. 자, 여기 보시면은 호흡의 편안함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요, 볼륨 컨트롤은 이렇게 좀 천천히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프레셔 컨트롤은 아주 빠르게 들어갔다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빠르게 들어가는 만큼 프레셔도 거의 수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오버슈팅이라는 파이팅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버슈팅은 환자의 폐가 너무 딱딱하거나 스티프할 때 너무나도 빠른 압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찰이 생김에 따라서 이렇게 파이팅이 생기게 되고요. 환자가 호흡할 때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 기본 5로 이제 디폴트 값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씩 이제 높이면서 그런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을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호흡이 편안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압력과 볼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PRVC입니다. PRVC 볼 텐데요. PRVC는 볼륨 컨트롤의 일종입니다. VC가 이제 볼륨 컨트롤이거든요. 볼륨 컨트롤인데 조금 다른 볼륨 컨트롤이네요. PR. 프레셔를 레귤레이티드 해주는 볼륨 컨트롤이고요.
볼륨 컨트롤이고요. 프레셔를 레귤레이티드 해주는 볼륨 컨트롤. 그래서 타이달 볼륨을 500을 설정해 줍니다. 500을 설정해 주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볼륨 컨트롤처럼 나오는데 두 번째부터는 프레셔 컨트롤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셀러레이팅 플로우고요. 압력 일정하게 유지되는 프레셔 컨트롤처럼 작동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볼륨 컨트롤입니다. 볼륨 컨트롤이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이 보장되고 타이달 볼륨이 만약에 낮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렇게 설명드리겠고요.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는 장점, 일정한 벤틸레이션이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프레셔 컨트롤처럼 이제 좀 더 낮은 저항에서 환자의 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을 좀 결합해 놓은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제 압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압력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퍼 프레셔 리밋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람 오프 오른쪽에 이제 알람 프로파일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알람 프로파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겠고요. 거기에 여기 보시면은 프레셔로 적힌 프레셔랑 어퍼가 합쳐진 요곳에 이게 어퍼 프레셔 리밋입니다. 그래서 어퍼 프레셔 리밋 설정하는데 보통 디폴트 값이 40이에요. 디폴트 값이 40인데 그 값은 여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0으로 설정했더니 여기 30이라고 찍히네요. 그래서 압력이 30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데 사실 30-5를 해서 25 이상을 넘지 않게 레귤레이팅,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은 타이달 볼륨을 500을 세팅을 했는데 타이달 볼륨이 500이 안 나옵니다. 지금 500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압력을 쭉쭉쭉 높이게 돼요. 압력을 쭉쭉쭉 높이는데 어퍼 리밋이 30에 걸려 있습니다. 30-5를 하면 25 이상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25 이상 높일 수가 없는 리밋에 걸렸기 때문에 레귤레이션 프레셔가 리미티드 되었다는 이 알람이 뜹니다. 이 알람이 뜨면 대부분은 석션이나 시크리션 등을 제거해서 기도를 충분히 확보해줘서 볼륨이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어퍼 리밋을 너무 낮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퍼 리밋을 조금 상승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퍼 리밋은 기본적으로 40으로 되어 있고 40-5를 해서 3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데 디폴트 값을 그렇게 세팅을 하겠고요. 근데 이제 압력이 너무나 높거나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 환자가 이제 굉장히 기도 저항이 높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의사님께 노트해가지고 환자에 따라서 이 어퍼 리밋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PRVC 사용하시면 이 알람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시는데 이 알람이 뜨면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RVC 다 봤고요. 이제 컨트롤 모드를 다 봤기 때문에 서포트 모드를 볼 텐데요. 서포트 모드에서 프레셔 서포트 그리고 C팩을 보겠습니다. 자, 프레셔 서포트를 봤더니 굉장히 이제 파라미터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건 전혀 없으시고요. 이쪽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왼쪽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을 봐주시면은 이 프레셔 컨트롤에서 PC 어바브 핍 대신에 PS 어바브 핍입니다. 프레셔 서포트 레벨인데요. 프레셔 레벨이고요. 똑같이 그냥 프레셔 레벨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RR이 없어졌네요. RR. 두 번째 칸에 원래 RR이 있었는데 RR이 없어졌고요. 왜냐면 환자가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RR이 없습니다. RR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TI를 흡입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I 레이쇼가 없어지고요. 이 토탈 시간분의 TI 시간, 그래서 환자의 흡기 시간이 몇 비율이 전체 시간, 호흡 시간 중에 몇 프로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 모드가 들어갈 때 이렇게 트리거링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환자가 약간 이제 환자가 숨을 살짝 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플로우 트리거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레셔 서포트고요. 여기서 이 프레셔 레벨 값, 이 PS above PIP 값을 0까지 줄이게 되면은 이 값이 0이 되면은 이제 CPAP 모드가 됩니다. CPAP은 오직 이 PIP 값만 있는 게 CPAP이니까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프레셔 서포트가 있다가 환자가 이제 셀프가 있어서
서포트로 바꿔졌는데 셀프가 없어지면 백업 모드가 걸리게 됩니다. 백업 모드가 걸렸을 때 요 값으로 백업이 된다는 거고요. 기본 값은 이렇습니다. 자, 백업이 걸리는 시간은 엠니아 시간은 20초가 기본입니다. 20초가 기본인데요. 최저 15초까지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프로파일에 조절하고요. 그렇게 조절했을 때 엠니아 걸렸을 때 백업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드디어 가운데를 좀 보면은 나머지 트리거랑 I는 이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는데 I가 아니고 이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이랑 트리거는 아는데 요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인스프 사이클 오프인데요.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예요.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 흡기의 사이클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30%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라는 말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올라가는 데가 100이라고 하면요. 여기가 100이라고 하면 이 높이에서부터 30%까지 떨어졌을 때 호기로 전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호기로. 자,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70%로 하면은 100%에서부터 70%까지 떨어졌을 때 바로 호기로 전환하는 거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100%에서 1%까지 떨어졌을 때 호기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흡기 시간이 짧아집니다. 흡기 시간이 짧아지고 숫자가 낮으면 길어지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환자가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흡기 마지막에 환자가 호기가 하고 싶어서 호기를 하게 되니까 파이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흡기 시간이 너무 길다. 네, 흡기 시간이 너무 길 경우에는 이 사이클 오프 시간을 조금 높여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이팅을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사진 하나 보면은 또 이제 리퀴지가 있어가지고 서킷에 리퀴지가 생기게 되면은 그 서킷 리퀴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쭉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수치를 좀 높여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호기로 전환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프레셔 서포트 사용하시다 보면은 엠니아 걸리게 되고 이렇게 no patient effort라는 알람이 뜹니다. 그러면서 백업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폴트 20초 후에 이렇게 알람이 뜨고 백업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백업이 걸리면 환자가 왜 엠니아가 있는지 왜 호흡을 안 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2분 동안 3번 이상의 백업이 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환자가 제대로 호흡이 안 한다. 지속적으로 환자 노력이 없다는 이런 알람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환자가 서포트를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회 아까 말씀드렸고요. 프레셔 레벨을 0까지 바꾸면 10회으로 변경되고요. 기존의 양압 호흡과는 다르게 기존의 호흡 웨이브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압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셀프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셀프 시간은 환자가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10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볼륨 서포트 볼 텐데요. 볼륨 서포트는 여기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볼륨 서포트입니다. 볼륨 서포트인데 볼륨은 전통적으로 컨스턴트 플로우가 되어야 되는데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로 작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볼륨 서포트는 디셀러레이팅으로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PRVC처럼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VC의 장점이 뭐였죠? 타이다 볼륨을 직접 설정해 주지만 프레셔를 이렇게 최대한 낮게 유지해 줌으로 인해서 환자의 폐를 보호하고 타이다 볼륨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일정하게 벤틸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 장점 두 가지를 합쳐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작동하는 게 볼륨 서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브레스는 압력을 10을 한번 줘봅니다. 10을 줘봐서 얼마나 타이다 볼륨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계속해서 4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낮은 압력에서 원하는 타이다 볼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리고 이 이후에도 매번 호흡마다 최저 압력점을 찾아가지고 최고의 타이다 볼륨을 줄 수 있도록 이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볼륨 서포트 PRVC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SIMV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SIMV에 대해서는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 거 보지 마시고요. 왼쪽 위주로 보시면은 RR이 없네요. RR이 없고 RR 대신에 SIMV 레이트라는 걸로 대체되었습니다. SIMV 레이트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RR이 없기 때문에 서포트 모드에 좀 더 가까운데요. SIMV 레이트는 얼마나 강제 호흡을 주냐 그걸 이제 보는 거고요. 강제 호흡을 15번 주고 그 외에는 자발 호흡이 있을 때 이렇게 서포트를 주게 됩니다. 레벨 22라는 레벨로 이것을 당연히 설정 가능하고요. 서포트를 주게 되는 방식이 SIMV인데요. 풀텀을 보면 싱크로나이즈드라는 이런 전제가 붙습니다. 강제 호흡을 주는데 싱크로나이즈드하게 가능하면 환자와 이제 동조해서 환자에게 맞춰서 호흡을 주는 게 SIMV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볼륨 컨트롤 플러스 프레셔 서포트가 있고요. 프레셔 컨트롤 플러스 프레셔 서포트, PRVC 플러스 프레셔 서포트 이 세 가지의 SIMV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볼륨 컨트롤 사용하셨다면 볼륨 컨트롤 프레셔 서포트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컨트롤 모드에서 바로 서포트 모드로 넘어가기 부담스러울 때 이렇게 자발 호흡과 강제 호흡이 섞여 있는 이런 컨비네이션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은 프레셔 사이클 T라는 것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고 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일단 컨트롤 모드는 컨트롤 모드가 예를 들어서 RR이 13이라고 하면은요. 곱하기 4를 하면은 60입니다. 컨트롤 모드에서 RR이 15회이면요. 무조건 4초마다 한 번씩 강제호흡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4초마다. 그런데 SIMV에서 15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4초마다 한 번씩 강제호흡을 줘야 되는데 강제호흡을 줄 때 4초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4초가 되었을 때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는지를 기다려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결정하는 게 브레스 사이클 T이고요. 그 구간을 주는데 이 구간의 90%까지 기다려줬다가도 호흡이 안 하면 그때 이제 강제호흡을 주는 게 SIMV이고요. 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쉽게 들기 위해서 SIMV 레이트를 6으로 한번 세팅했습니다. 6으로 세팅하고 브레스 사이클 T를 4초로 설정을 하면은 6 곱하기 10은 60이죠. 그러니까는 10초에 한 번씩 강제 호흡을 줍니다. 10초에 한 번씩 강제 호흡을 주는데, 자, 이걸 보시면 10초에 한 번씩 강제 호흡을 주는데, 강제 호흡을 줄 때, 이 브레스 사이클 T라는 구간이 있어요. 4초 동안 강제 호흡을 한 번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10초 동안 나머지 강제호흡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자발호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제호흡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모드에서는 바로 그 시간이 되는 순간 이렇게 압력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SIMV 모드에서는 이 브레스 사이클 타임이라는 구간을 형성해서 그 구간 동안에 최대한 90%까지의 36초까지의 시간 동안 자발호흡을 할 도로 기다려주고요. 자발호흡이 없으면 그때 강제호흡을 줍니다. 이게 SIM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IMV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더 궁금증이 생기시면은 일단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잘 안 된다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추후에 SIMV는 따로 동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오토 모드는 여기 보시면은 볼륨 컨트롤 그리고 프레셔 컨트롤 PRVC 모드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오토 모드를 클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가 뜨네요. 지금 자발로 그러니까 서포트 모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포트 모드에 존재하는 사이클 오프라는 게 이제 뜨는 거고요. 그리고 트리거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거 타임아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서포트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20초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15초를 기다리고 나서 서포트 모드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오토 모드를 선택할 경우에 일단은 컨트롤 모드를 시작하고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자발호흡으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으면 이 7로 해주면 최소 3초에서 최대 7초 어떤
환자가 호흡을 한 번만 했다. 그러면 3초를 기다려주고 3.4초를 기다려주고 자발호흡이 없으면 백업을 하고요. 만약 환자가 자발호흡을 2번 하고 앰리아가 걸렸다. 그러면 3.8초를 기다려주고 백업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환자의 자발호흡 횟수에 따라서 근데 환자가 자발호흡을 10번 혹은 그 이상 하면은 최대 7초까지만 기다려주고 자발호흡이 없으면은 백업으로 들어가는 자동으로 백업이 되는 모드가 이 오토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을 때 컨트롤 모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파이팅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발호흡이 있을 때 바로 자발호흡 그 모드, 서포트 모드로 변경해서 환자가 좀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모드가 오토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IV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NIV는 PC랑 PS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미 프레셔 컨트롤과 프레셔 서포트를 알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프레셔 컨트롤은 이제 엠브백잉 해주시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인공호흡기가 정확하게 이제 정확한 FiO2와 핍을 가지고 이제 횟수랑 이제 레벨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게 NIV PC 모드고요. NIV 프레셔 서포트는 일반 프레셔 서포트랑 동일합니다. 대신 인투베이션 하지 않고 마스크로만 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NIV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리키지 컴펀세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키지 컴펀세이션이 있어가지고 이 리키지가 있으면은 이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계산해가지고 차이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리키지 컴펀세이션이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이 숫자는 예를 들어 성인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막 1000이고 실제 환자에게 들어가는 게 뭐 200이다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나오는 게 20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서브 I에서는 이 숫자를 교정해가지고 결국 200, 200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리키지는 뭐 80% 이런 식으로 뜨겠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리키지를 잡아주는 게 정상이지만 이런 자동적인 보상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보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NIV 모드에서는 알람이 굉장히 많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알람을 끄실 수 있는 이런 오디오 알람, 오디오 오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디오 오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이제 모니터링과 트러블 슈팅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볼 텐데요. 모니터링은 아까 전에 여기서 그 화면 소개할 때 여기서 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 VE라는 게 있습니다. 이 VE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VE는 어떤 거냐면 호기가 시작되고요. 호기가 다 끝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 뒤에 흡기가 이루어진 때 이제 호흡 사이클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호기가 끝나기 전에 흡기가 시작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호기가 끝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호기가 여기서 시작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여기 색칠된 부분 요만큼의 CO2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지속될 경우에 뭐 ABG 상에 CO2가 리텐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VEE 이 수치가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0이 아니라 계속 상승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호흡 사이클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RR이 너무 빠르거나 환자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호흡하지 못할 때 이 수치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거는 그 트리거 방식을 플로우로 하고 너무 민감하게 했을 때 오토 트리거링이 생길 때 계속해서 파이팅이 생기면서 호흡 사이클이 망가지면서 이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산된 값이 있는데 이 계산된 값은 추후에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이 계산 값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 타이달 볼륨과 미닛 볼륨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 개념인데요.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 개념을 보시면 여성이고 키가 150입니다. 여성이고 키가 150이면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를 구하면은 43kg 정도가 나오고요. 타겟 볼륨은 예전은 뭐 6에서 10 정도를 곱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10을 곱해주면은 43kg면 430 정도의 타이다 볼륨을 이제 모니터링 이제 타겟을 잡았는데요. 최근에는 6에서 8 정도를 많이 잡고요. 왜냐하면 이게 타겟 볼륨이 클수록 환자 폐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6에서 8 정도를 많이 잡고 지금 실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300 정도라는 타이다 볼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00 정도가 이 정도 환자에게는 이제 적당하다. 하지만 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조금 더 마시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좀 덜 마시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키가 140이라면 체중이 훨씬 적어지겠죠. 그래서 7을 곱해주면은 240이라는 타겟 볼륨이 나오는데요. 240도 키가 작은 여성분들, 키가 작은 분들, 작다. 즉 폐가 작을 경우에는 충분한 타이다 볼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남성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다 외우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기준을 삼은 다음에 보시면은 6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후로 이 정도 차이가 나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외우지 못하더라도 자기 본인 키가 보통 160이시라면은 본인 키에 이제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 대략적으로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50이다. 그러면 7 정도를 곱해줍니다. 이 정도 곱해주는 게 보통인데 곱해주면 350이 되잖아요. 350을 기준으로 키가 좀 작다 하시면 조금 더 낮추고 키가 높다 하면 좀 높게 타겟을 해주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의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타이달 볼륨을 계산해 주시게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고요. 미니 볼륨은 더 간단합니다. 이제 체중 곱하기 100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체중이 이제 40이라면 40 곱하기 100 해주시면은 4000ml, 즉 4리터가 나옵니다. 키가 예를 들어 체중이 60이라면 6리터 정도가 되겠죠. 미니 볼륨이 6리터 정도면 적당하다. 그걸 기준으로 알람 프로파일을 잡고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니 볼륨이 이제 나오는데 타이다 볼륨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은 미니 볼륨을 R로 나누면 타이다 볼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타이다 볼륨을 또 계산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산 방법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삼아서 참고하는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람에 대해서인데요. 알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뷸라이저 보겠습니다. 네뷸라이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제트 네뷸라이저, 서브 네뷸라이저, 에어로 네뷸라이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젯 네뷸라이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젯 네뷸라이저 대표적으로 파리보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볼륨과 플로우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플로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환자의 이 볼륨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요, 환자의 폐에 스트레스 줄 수가 있고요. 플로우가 추가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환자의 폐에 데미지도 줄 수 있고, 또 이 볼륨이 예를 들어서 타이달 볼륨이 500인데 이 파리보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800에서 1000까지 추가적인 볼륨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정된 FiO2보다 더 낮은 저농도의 FiO2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트 네뷸라이저에서 생성되는 볼륨은 룸에어인 21%의 산소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농도 60, 80을 주는 환자가 제트 네뷸라이저 할 경우에 저농도의 산소와 만나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산소 농도나 환자 폐에 부담이 될지 않는지를 좀 모니터링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입자 크기가 이레귤러합니다. 보통 10 마이크로미터 내외인데요. 약간 이레귤러하다. 그래서 환자에게 흡입되는 부분이 좀 적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서브 울트라 네뷸라이저예요. 이제 초음파 방식으로 네뷸라이저를 하고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플로우가 없고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4 마이크로 아래로 작기 때문에 환자에게 좀 더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로 프로 네뷸라이저는요. 마이크로 펌프 방식이에요. 그래서 울트라 네뷸라이저랑 거의 비슷한데 입자가 조금 더 작습니다. 1에서 5 정도 굉장히 작은 입자라서 기존의 이런 네뷸라이저보다 4배 정도가 더 잘 들어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리도 없고요. 추가되는 플로우도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한 건데요. 서브 울트라 네뷸라이저 사용하시는 곳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메디케이션 컵에 10ml 이상의 약물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요. 네오나탈 경우에 4ml 이상 투여하지 않게. 그리고 네뷸라이저 유닛은 이제 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요 부분이 유닛이에요. 요 유닛 부분에 증류수를 꼭 채워줘야 됩니다. 증류수를 채워줘야 되고요. 약물은 그 다음에 여기 메디케이션 컵을 두는데, 약물은 여기다가 메디케이션 컵 안에다가 놓는 거고요. 요 챔버에는 증류수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초음파 발생기에 손상을 줄 수 있지 않게 되는 거고요. 네뷸라이저 사용 중에는 휴미디파이어를 끄고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고요. 약물 입자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어로 네뷸라이저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독은 이제 소독제나 세척 소독기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토클레이브도 괜찮습니다. TPS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닛이랑 케이블은 소독 티슈로 닦아달라고 하고요. 컵은 이제 싱글 유즈 올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전 그림을 보면요. 여기 케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케이블이랑 요 본체는 소독 티슈로 닦아주시면 되시겠고요. 요 메디케이션 컵은 환자에게 한 명에게만 사용하고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티피스는 오토클레이브로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로젠 프로 네뷸라이저 한번 볼 텐데요. 미세 펌프 방식이에요. 미세 펌프 방식. 플로우랑 볼륨이 추가되는 게 없고요.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1에서 5마이크로미터. 소음이 없고 버려지는 양이 굉장히 적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은 10ml까지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3ml 이하일 경우에는 15분 정도, 3ml 이상일 경우에 30분 정도 세팅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소독하실 때는 소독제, 주로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척 소독기도 사용하실 수 있고 고압전기 멸균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케이블은 소독 티슈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프로키트 현재 사용 중이실 거예요. 사용하시는 곳은. 그래서 1일 4회 사용하셨을 때, 일주일 1회 소독 시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제트 네뷸라이저 사용 시에 기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플로우가 추가되어 설정된 FiO2보다 O2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SpO2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특히 ARDS 환자 사용 시 플로 트라우마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이 났고요. 다음번에 오늘 준비하지 못했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